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옥천과 영동을 덮친 뒤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이 하루 만에 다시 발화했습니다. 헬기 진입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강풍이 불면서 불씨가 삽시간에 번졌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불법 소각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옆 산비탈 주변이 연기로 자욱하게 뒤덮였습니다. 진화대원들이 가파른 산비탈로 올라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바싹 마른 나무들을 둘러싸고 화선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3일 점심 무렵 시작돼 옥천과 영동을 덮쳤던 산불이 다시 발화한 겁니다. 앞서 불이 처음 시작된 이후 8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이튿날 새벽 재발화했고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더니 이번엔 강풍이 불면서 낙엽 사이에 숨어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불이 난 영동 지역에는 시속 8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에 강풍 경보까지 내려졌고 옥천을 비롯한 충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헬기가 뜰 수 없어 산불 진화대원 100여 명이 호스로 물을 뿌리고 곡괭이로 땅을 뒤집으며 사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나고도 48시간이 지나도 지금 같은 강풍이 불으면 숨어있던 불이 올라와요. 소방 헬기에 좀 도움을 받는데 그 헬기도 뜰 수 없는 거고.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산림당국은 언제 다시 불이 시작될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이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이 확인되면 산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80대 주민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낮 3시 반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호텔 건물 외벽 타일이 붕괴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천시 수산면에서는 주택 지붕 패널이 강풍에 날려 떨어지면서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청주 지역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9.4m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또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26.1도, 충주가 25.8도로 기상관측 이래 3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충북 전역에 한때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국선언이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과 진보 성향단체로 구성된 충주시민 비상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세력과 극우들이 날뛰고 있다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천 단양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주요 증인들의 오염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11월 13일에 치러지는 2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입시생이 늘고 의대 정원 복귀 여부 등 변수도 많아 충북교육청은 진학지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2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이 발표되며 충북교육청은 출제 경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난이도의 경우 25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평가원이 이번엔 미세한 조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수시 전형 비중이 높아 상위권으로 갈수록 최저를 맞추는 데 난이도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입시 정보에서 밀리지 않도록 진학 연수를 원격에서 대면으로 확대하고 대학 초청 설명회도 40여 차례 열 계획입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 양은 사실은 이제 사교육에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고 보여져요.
특히 올해는 입시생이 늘어 더욱 촘촘한 진학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황금 돼지에 태어난 올해 고3은 지난해 고3에 비해 10% 정도가 많고 N수생도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될지도 불명확합니다. 의대 정원이 복귀되면 25학년도 입시 데이터를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고 상위권은 물론 중위권까지 연쇄적인 영향권에 들어 입시는 더욱 안개 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충북 학생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나마 충청권인 단국대가 의대, 치대, 약대의 지역 인재 전형을 새로 도입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메꾸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지원 카드가 한 장 늘었다는 사실에서 조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평가원이 발표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24학년도부터 충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입시가 학력 증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던 충주 지역에서 백제 고분이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만 확인됐었는데 백제 무덤군이 확인돼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보 제6호 충주 타평리 7층 석탑과 1km 남짓 떨어진 야산. 이곳에서 백제의 흔적이 대규모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밀 발굴 조사를 벌인 결과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광묘 3기가 확인됐습니다. 4차선 도로 건너 야산 역시 개인이 개발을 위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40~50기의 백제 고분이 드러났습니다. 돌방 무덤과 돌 덧날 무덤, 운무덤 등 5세기 때 조성된 다양한 양식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출토된 유물 중에는 지배층의 위세를 보여주는 환두 대도와 철검,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토기가 함께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 백제기에 갖고 있는 석실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출토 유물에서는 백제 및 신라로 전환되는 유물이 혼용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2만 제곱미터에서 고분으로 추정되는 것만 모두 95기. 지도에 보이는 빨간 점들이 이 일대 백제 고분들입니다. 이른바 충주 타평리 황새머리 고분군입니다. 황새머리 고분군에서 고개 몇 개를 지나면 신라의 누암리 고분군이 위치했고 3km 정도 떨어진 두정리에선 고구려 고분이 이미 발견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치열하게 각축을 벌인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졌지만 삼국의 무덤이 한 지역에서 모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변경됐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삼국의 문화가 모두 고르게 분포를 하고 융합한다는 점은 우리 충주가 이제 중원 문화의 핵심이자 중심 도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주시는 타평리 황새머리 고분군을 중원 역사문화권의 핵심 유적으로 조성하고 고대 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 뉴스에 지역 언론사 신규 입점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 지역 언론사 가운데는 MBC 충북과 충청타임즈가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포털 다음 뉴스의 새로운 지역 카테고리 언론사 입점을 처음으로 진행했고 78개 언론사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49곳이 신규 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양질의 지역 밀착형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입점하게 됐다며 다음 달 초부터 지역 뉴스를 다음 뉴스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가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곽튜브는 유튜브 여행 채널 운영과 방송 출연 경험을 바탕으로 SNS를 통해 한방 엑스포를 소개하고 제천의 자연과 천연물 산업을 알리게 됩니다. 조직위는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곽튜브가 엑스포 홍보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 적발이 반복되는데도 기존 대책을 재탕했다는 MBC 충북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공직비리 대응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이것으로는 해이한 공직 문화를 다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직비리 척결 대책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이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도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대규모 재활용 선별센터 추진을 강행하는 청주시의 행태가 폭력적이라면서 충청북도 산단심의위원회가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충북과 제주 한의학연구원이 해녀 안전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제주 해녀 안전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워치 전용 앱을 알리는 내용으로 오는 31일부터 제주와 서울 지역 전광판에 상영됩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해녀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고 신호가 울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앱입니다. 앞서 MBC 충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AI 돌봄을 방영했습니다. 미래 산업 소재와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가 충주시 주덕읍에 착공했습니다. 약 10,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조성되는 민간 연구소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는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